체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아기를 하나 낳을 때까지 우리가 20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 지원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세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영진입니다. 요새는 건강보험 국가 지원을 다 합치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체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아기를 하나 낳을 때까지 우리가 20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난임 치료를 못 받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평균적으로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한 2, 3회차, 그리고 35세 이상에서 40세 특히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6회차 정도 진행을 하셔야 임신에 도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 보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3, 4번 이상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예쁜 아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위고비 마운자로도 다 배주사입니다. 그거랑 동일한 주사고요. 주사 자체 바늘도 짧고 가늘어서 주사를 찌르는 행위는 무섭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픈 주사는 아닙니다. 멍이 조금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르몬을 많이 올리는 주사이기 때문에 몸이 좀 무겁거나 몸이 붓거나 그 정도의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난자 채취를 하거나 할 때도 수면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시술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난자 채취를 한 이후에도 한 2, 3일에서 5, 6일 정도면 거의 통증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아 이식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일 배아 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쌍둥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쌍둥이 임신은 그래도 약간 고위험 임신입니다. 임신 중에 임신 고혈압, 당뇨가 올 수도 있고 또 아기가 자라면서 둘이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조기 진통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미숙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단일 배아 이식이 원칙인데 그것은 임신 가능성이 높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의 얘기고요. 나이가 많아지고 임신을 반복적으로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배아를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식하는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배아 이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기가 잘 착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착상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배아 이식을 하고 나면 잠깐의 휴식을 취하시고 귀가를 하시게 하거든요. 집에 가셔서도 너무 계속 누워 있으시면 되려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소화하시고 너무 과격한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육체 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일상을 소화하시는 것이 임신에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착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어떤 행동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너무 물리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드시는 음식에서 약간의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포함한 야채들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 시험관 아기 배아 이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처방드리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착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재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착상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콕콕 찌르고 또 배가 묵직하고 가슴이 딱딱해지고 아프고 한 증상은 배란기 이후에 황체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임신이 되거나 어쨌든 저희가 드리는 착상을 도와드리는 호르몬들은 주로 황체 호르몬입니다. 그런 황체 호르몬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임신이 됐다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임신 테스트를 너무 궁금한 마음에 미리 땡겨서 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난자 채취를 할 때 난자의 최종 성숙 주사 HCG 하는 주사를 쓰면 그것이 임신 호르몬하고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에 임신 테스트기를 써보시면 가짜로 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피검사를 오시라고 하는 날짜에 피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시험관 시술 때문인지를 연구를 해보니 시험관 시술 때문이 아니라 난임 부부가 가진 특성 때문에 약간의 기형 유발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위험률이 아주 낮은 데다가 또 아주 경미한 이상들만 조금 더 추가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가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하시든 자연 임신을 하시든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니 산전진찰을 할 때 그런 위험을 조금 잘 체크한다, 꼼꼼히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주 이전에 유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의 회복만 된다면 사실은 임신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신의 계류 유산이라든지 그런 일로 임신 중절을 하셔도 보통 생리를 한 번 정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임신 시도를 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카페인이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하든 할 때 난자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을 했을 때는 착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자의 질도 조금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에서 200ml 미만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커피를 포함해서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것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을 좀 줄여서 디카페인으로 섭취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고 임신의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아병원 부원장 이영진이었습니다.